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부분이죠.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의 잠수를 탔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수백 채의 빌라 소유주더라. 그래서 요즘 언론에 이런 기사 많이 뜨죠. 461채의 빌라왕, 1275채의 빌라 황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압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이상해요. 야,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전세금을 못 돌려주지? 의아하시죠. 쇼킹부동산에서요, 빌라에 대한 영상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얘는 거쳐가는 주택이라는 거죠. 자녀 없는 신혼부부가 직장과 가까운 거리 또는 저렴한 전셋값을 중시해서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빌라 거주자, 대부분 신혼집은 빌라나 오피스텔, 소형 복도형 아파트를 많이 결정하는데 거기서 대부분 5년 이상을 못 버텨요. 왜? 애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사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파트로 옮겨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 수요는 넘치는데요, 매매 수요는 전혀 없어요. 자, 주차 문제나 일조량, 사생활 보호 등의 모든 조건이 아파트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도요, 빌라는 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러다 보니까 빌라의 가격 상승은 아파트와 좀 달라요. 아파트 가격은요, 수요 확대에 따른 상승세로 나타나거든요. 살려는 사람이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빌라는 아파트 전세값을 먹고 산다 말씀드렸어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빌라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빌라 전세 가격 상승, 그것이 전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야, 빌라도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잖아요. 오르긴 올라도요, 수요자를 여전히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빌라 투자 열풍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신속 통합 기획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썩빌 이런 거 사는 사람은 있어도 일반적인 신축 빌라 매수 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 공급업자의 딜레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전셋값이 올라서 빌라 지으면 돈이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신축 빌라의 전세 수요만 몰리고 매매 수요가 없다. 그래서 이 빌라 업자는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공급업자는요, 고가 전세를 내놓고 명의를 가져갈 사람 찾아요. 야, 돈 한 푼 없이 빌라 주인 되실 분 찾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건당 500만원 주면 내가 살게요. 그래요. 그러면 공급업자는 어이쿠나 좋다 하면서 취득세까지 지원해주고 수수료 주면서 명의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60채의 빌라왕, 1275채의 빌라 황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빌라를요, 수백 채를 보유한 경우는 대부분 이런 빌라 공급자의 명의를 받아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야,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그 전세가 안전한가 안 한가? 안전하지 않겠죠. 왜? 매매 가격을 수준을 뛰어넘는 전세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빌라 공급해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명의만 넘겨버리고 있더라. 그러면은 세입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높은 전세 가격이 형성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매매 시세 측정 자체가 어려운 빌라를 그렇게 높은 전세값을 지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불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세입자가 납부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전세금을 지불했다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은 솔직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자칫 이 제도가 위험 전세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비선호 주택은 경매 낙찰가율이 낮아요. 예를 들어 2억짜리 빌라를요 경매를 넘겨버리면은 뭐 낙찰가율이 70% 나온다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 집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1억 4천만 원 넘는 전세금을 지불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입자가 본인 보증금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 가격 대비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전세 매물은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요, 전세값을 올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반환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전세값을 업자들이 설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빌라 매매 가격은 한 2억 5천인데 이거 3억 전세 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네. 그럼 이런 식으로 3억의 전세를 받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전한 전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입자가 구해지는 거예요. 왜? 신축이니까. 그런데 그런 몇 건의 거래가 나타나잖아요. 그 지역 전세 가격을 다 올려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가입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서야 전세 반환 보증 가격 제한이 너무 부실하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즉, 이 빌라의 전세 가격이 맞는 것인가 그걸 측정하는 기준인 매매 가격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 가격 기준을 보면요. 공시가격 150% 이내, 1년 이내 매매 가격, 토지 공시 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 합의 150%를 기준하고 있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해요. 그 중에서 공시가격 150% 이내가 빌라의 전세 가격을 껑충 뛰어오르게 한 근본적인 규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업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빌라 소유주한테 접근을 합니다. 야, 그 빌라 2억인데 진짜 안 팔리죠? 내가 팔리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자, 이 빌라를 팔리게 해준다고 해놓고 자기가 이것의 소유주인 마냥 홍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세대출 80%에 반환보증 가입한 전세 매물이 있다. 이거의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인데 이거 전세금 안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자 비용 일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사비 형식으로.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 전세금을 받잖아요. 그 2억 원으로 전 집주인 줘버리고요. 새로운 명의자한테 수수료 몇백만 원 띄워주고 나머지 차익을 가져가는 업자들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언론 보도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최근에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세값 하락세가 나타나요. 원래는 전세 대출 잘 되고 반환보증 가입되면은 너도 나도 고가 전세를 구했었는데 지금 그 수요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싸게 계약했던 사람들이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지 다음 타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자꾸 반환 사고가 일어났는데 봤더니 이 사람들이 빌라왕이네. 자, 그리고 세입자들이 신청하는 강제 경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네. 결국엔 정부가 나서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전세 사기에 대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업계에 너무 보편적으로 만연돼 있다 보니까 이거 과연 손이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환 보증에 대해서라도 좀 개편이 나와야 되지 않냐? 국토부에서는 개편을 꼭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은요, 내년 1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 역사는 다 1분기 때 진행된다 말씀드렸죠. 내년 1분기에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몰리고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빠르게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빌라나 오피스 등의 전세 가격은 더 크게 급락한다는 부분이 있죠. 자, 입주 단지에 들어가려는 빌라 세입자들이 이때 크게 늘어날 텐데 본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사고 접수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고 접수를 받은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까지 급증하면서 이건 역시 또 한번 시끌시끌해진다는 부분이죠. 솔직히 이거 피해 규모도 예상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지금 깡통 전세 부분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책 실패에 따른 재앙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립니다. 자, 현재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뭐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주택에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분명한 로또 청약입니다. 자,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 청약과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